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뇌사주 명리 TV 채널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76년생, 88년생, 64년생, 52년생의 을목일간의 용띠 운세에 대해서 대운과 대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년생 47세 여자분이시고요. 병진년에 임진월에 을묘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을목일간의 해 대운은 지금 나이가 47세니까 여가 와 있죠. 해 대운에 와 있습니다. 해 대운은 을목일간의 정인이 되죠. 정인. 정인은 문서도 되고 또 어머니도 되고요. 공부. 또 이 정인대원에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체인점식으로 합니다. 체인점식으로 자기가 직접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속되어서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여자분이시잖아요. 여자분의 나이가 47세. 근데 이제 혹시나 누가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돈을. 혹시나 이제 뭐 남자분이 빌려달라 할 수도 있고, 남자는 남편도 되겠죠? 남편. 아니면 무슨 뭐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어떤 주변에 뭐 아는 지인이 남자가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돈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지 말고 보증도 쓰지 마세요. 보증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렇게 이게 문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래를 할 때 내가 집문서라든지 뭐 땅 문서라든지 이런 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이나 아니면 누구 소개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 부동산이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서류적인 것도 직접 가서 내가 관청에 가지고 행정관리 같은 것 내가 확인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 그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진짜 뭐 재개발 지역인지 뭐 그런 것들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런 거 잘 물어보셔서 하셔야 됩니다. 매매 같은 거요. 어떤 매입을 할 동안. 근데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에 특히 이런 어떤 땅이나 뭐 집이나 그런 걸 살려고 할 때 굉장히 더 이런 걸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서 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보증을 서서도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대운에는 조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꼭 후회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에 더 조심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집 때문에, 땅 때문에,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어떤 이런 공부, 차라리 공부 쪽을 많이 해라. 나이가 이제 47세여도 일반 뭐 우리가 뭐 수학 공부 그런 공부가 아니고 어떤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는 밤에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뭐 9시에서 11시에 정도의 그때 저녁 공부, 밤 공부를 하는 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요. 어떤 인문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때 꼭꼭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더 집중력이 강화가 되면서 공부가 더 잘 되니까요. 그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 어떤 이제 뭐 전문 시험 공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요양보호사 뭐 상담 심리 뭐 그런 것 많이 따잖아요. 공부하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서도 들어올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서 분명히 이렇게 살 일이 생기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남편이 이게 그 남편이 이런 걸 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남편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내가 직접 꼼꼼히 여자가 더 세심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더 가셔가지고 세심하게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31에서 35, 36 들어가죠. 갑대운, 말대운에 와 있어요. 이게 갑대운은 겁재가 되죠. 겁재. 겁재는 물론 이제 여자든 남자든 겁재는 친구, 뭐 직장 동료, 그렇 또 형제. 뭐 내가 사업을 한다면 35세니까 사업할 수 있죠. 사업을 한다면 뭐 손님, 뭐 거래처 이렇게 되죠. 직원도 됩니다. 직원. 그래서 이 겁재대운에 겁재대운은 우리가 뺏기고 아니면 내가 뺏어오고 그런 형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겁재대운에 혹시나 이제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죠.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고요. 결혼. 근데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여자분이니까 남자가 있잖아요. 이 남자의 애인이 있어요. 혹시나 이 애인을 에게서 이 남자를 뺏어오는 격으로 돼요. 뭐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내 친구 내 친구의 남자를 뺏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 또 이제 직장을 다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에서 뭐 이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또 뺏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게 살아가고요. 뭔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막 바쁘게 그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다. 그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참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 혹시나 이민대운이 오잖아요. 이민대운은 올해 2022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민년 대운에는 이 목에 또 겁재가 되죠. 겁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겁재, 이게 친구, 뭐 동료, 뭐 형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가볍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갈래로 다 틀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친구, 형제, 직장 동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뭐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 안 했다면 결혼하고 싶다면 어차피 결혼할 운이 들어왔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할 운이 들어오고 또 이제 결혼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약간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직장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직장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직장 운이 또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정도야 뭐 가지고 뭐 저기 하겠어 편안하게 사시는데 그죠? 다른 것도 볼게요. 1, 56, 57, 58, 59, 60 말대운에 와 있네요. 5대운의 말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5대운의 말에는 월목일간에 오는 식신이 되죠. 식신은 여자분에게는 자식도 되죠. 자식 뭐 플러스 1, 뭐 플러스
음, 여튼 일, 자식, 손님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손님, 뭐 사업하시는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손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자식과의 또 일 때문에 또 손님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도 되죠. 공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질 수 있다. 예민해질 수 있다.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는 공부를 하든지 공부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장사를 한다거나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머리를 그만큼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거나 뭐 머리를 그만큼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오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말대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과 인연이 법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자식과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죠. 자식과. 그러니까 뭐 자식이 나하고 같이 살다가도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식이 이제 뭐 아파서 그냥 또 하늘나라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신경이 예민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에 보면은 또 직장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죠. 예. 그러면 직장이 없던 분들은 갑자기 이제 직장이 지금 말이구나. 말에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또 직장이 다니고 계신 분들은 직장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직장 병돈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뭐 이 대원에도 또 직장이 없던 분들은 직장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알바 자리라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전에부터 계속 이제 이 운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라 했거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만약에 땅, 뭐, 집, 이런 것만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많이 필요로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 이게요. 그래서 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현금이 필요하잖아. 근데 매일 카드만 들어오고 또 카드만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현금으로 메꿔야 되고 물건도 현금으로 사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현금이 없다라면 내가 또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현금이 없다라면 계속 대출을 받아서 이런 형태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집이나 땅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부자여도 이때만큼은 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왜? 내가 지출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그걸 메꿀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또 골치가 되게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니까 또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또 우울증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런 게 벌어져 가지고 내가 또 우울증까지 오는 정신적으로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명상을 좀 많이 하시거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신다거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도움을 청한다거나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운을 봤어요. 이때 71세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71세 운에는 을목일간에 편관이 됩니다. 편관. 그래서 남자분이신데요. 편관은 자식도 되지만 어떤 명예 또 어떤 관제수도 되겠죠. 관제수도 될 수 있으며 아니면 이제 나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어떤 모임의 감투 같은 거. 그죠?
뭐 회장이라든가 뭐 총무라든가 이런 감투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금대운에는 혹시나 앞으로 또 그래요. 지금 안 펼쳐질 수도 있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일이 친구, 혹시 친구나 주변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돈이 안 돼요. 뭐 자식이 빌려달라 할 수도 있겠죠. 뭐 보증을 자식이 또 서달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임에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뭐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보증을 섰다면 내가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 보증을 서서도 안 되고 내 자식한테도 심지어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생기고 굉장히 돈이 지출이 많아져요. 지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식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요. 아니면 뭐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감투를 쓰려고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올 수도 있죠. 내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남들이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이제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꾸 이런 걸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해줘서 안 됩니다. 뭐 부인도 빌려줘서도 안 돼요, 실제. 근데 이제 내 형제지간이라고 해서 또 빌려주면 또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 나 같은 성격은 내 형제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나설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또 내 친구들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나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한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혹시나 이제 자식이 결혼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미혼 그 뭐라 하죠? 그 늦게 결혼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또 소식이 올 수도 있고 결혼한다는 소식이 올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식한테 또 집을 한 채 해주려면 돈이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자식을 또 결혼시키는 운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자식에게 어떤 자식이 직장에 들어갔다면 뭐 승진수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내가 이것만은 조금 제일 조심해야 된다. 돈 보증 쓰는 거, 빌려주는 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민년이 오기 때문에 이민년에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요. 이민년에는 내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글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수가 있고 목이 있으면 필요한 글자가 아니고 귀신이 되겠죠. 필요 없는 거죠. 예. 필요 없는 것이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이 내 재물을 극하러 온단 말이야. 극하러. 이게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극하러 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최대한 절대 빌려주지 마라. 그것이 제일 강점이에요. 강점. 단점이죠. 단점. 강하게 단점. 그래서 이때는 꼭 71세에 뭐 남자분에 한해서예요. 이거는 왜냐면 신금대운이 남자분한테 와 있기 때문에 남자분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그잖아. 어떤 모임단체에 내가 무슨 그 조합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단체 회장이나 그런 거 되려면 돈을 또 많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명예를 또 얻는 그런 형태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런 거 빌려주지 마세요.
자, 오늘도 모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